며칠 전에 천만 유튜브라고 하는 쯔양 먹방 먹는 방송을 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를 폭력과 협박 그리고 과거사로 협잡을 하여 돈을 착취하거나 뜯어내려고 하는 유튜브가 법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유튜브는 정의의 사도, 쉽게 말하면은 법을 위법하는 사람들을 응징하고 폭로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사회를 정화하는 정의의 사도인 양 하면서 그 유튜브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 가지고 퍼뜨리겠다는 공갈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행태는 정치 유튜버들에게도 굉장히 만연하고 있어요. 특히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추측보도, 또 미래예측보도 이런 그 선전선동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자파의 유튜브들이 충성도가 높고 맹목적인 그런 공산자파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과 또 정치인, 정치 지망생들을 상대로 사이버 레카의 형태로 방송을 하며 구독자 모으기와 돈벌이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만연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무당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라 하는 이런 그 명분을 이야기하면서 온갖 추측과 그 가짜 뉴스를 남발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둘 겁니까? 특히 공산자파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충성도가 높고 좀 맹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유우파도 맹목적인 것은 마찬가지지만은 충성도에는 공산자파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돈벌이에 있어서 공산자파 유튜브들이 훨씬 이런 사이버레카 형태의 구독자 모으기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이버레카들의 정의의 사도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부정과 범죄를 밝혀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명분을 내걸면서 다가가면은 그 과거사가 있는 혹은 조금은 법의 경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이런 유튜브의 협박과 공갈에 그게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 유튜브를 그만두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협박을 혹은 공갈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북두 시민군의 입장에서 그들을 분석해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이런 수법은 정치 유튜브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무당까지 설치고 있습니다. 혹은 관상가나 점쟁이를 빙자해서 추측보도, 선동보도를 아주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첫째적으로 직선 돌격형으로 조직 폭력배나 전과자들을 섭외해서 교도소 이야기나 범죄적 이야기 혹은 조폭들의 내면이나 혹은 권력적인 내부적 갈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독자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어느 정도 생기면은 그 유튜브는 조직폭력배나 전과자들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돈을 받고 해결사, 개인사를 해결해 주거나 또는 자신의 유튜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퇴치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당사자들의 조금 숨기고 싶은 과거사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조직폭력배나 전과자들하고 친분이 있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협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사채 이자를 많이 받는 불법적인 금융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불법 이자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돈을 뜯는다든가 혹은 음식점 같은 데 가가지고 음식 맛이 없다 혹은 중국산을 판다 또는 상품이 유사 상품 가짜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들에게 직접적인 공갈 협박을 하면은 그 영업점은 장사를 그만둬야 할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 유튜브에서도 정치인이나 정치 신인들 혹은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력 인사를 주변에 두고 있다. 두 번째로는 추측 기사, 가짜 뉴스를 통해서 구독자를 급상승시키는 수법으로 유튜브의 수익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일에 많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주식이 상승할 거다 혹은 폭락할 것이다. 어떤 유력자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되니 주식이 상승할 거다 혹은 폭락할 거다 또는 부동산에 대한 추측 기사 또는 어느 지역의 부동산 혹은 아파트의 상승이나 폭락 등을 추측 기사와 가짜 뉴스 등으로 유튜브에 호기심과 혹은 적중률을 자극하여서 구독자 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측 기사와 가짜 뉴스를 통한 구독자 상승과 여론 조작은 특히 정치 유튜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이종호 씨의 통화 녹취가 제2탄이 있다. 내일 폭로할 것이다. 혹은 김건희가 보톡스를 맞았는데 부작용이 심해서 곧 코가 무너질 것 같다. 또는 무당들이 나와서 누구누구는 감옥에 갈 거다. 누구누구는 망할 거다. 이런 어떤 추측 기사와 아무런 그런 자기들이 가진 정보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보다 이런 추측 기사에 대한 폐해가 더 극심합니다. 이것은 언론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으니까 이런 추측적인 비판이나 추측을 100% 100%
확인해 보려고 한다는 명분을 내걸면은 법망도 피해갈 수 있어요. 이거 정말로 예상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비방적인 예상.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김건희 여사가 성형부작용으로 코가 곧 앉을 것이니 다음 주부터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성형 재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개인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추측 기사에 대해서 혹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을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실제 있는 과거사나 혹은 가짜뉴스로 그거를 부정적인 내용을 폭로하는 것과 반대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짜뉴스로 포장해주고 빌미로 그 사례를 챙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환경이 굉장히 혼탁합니다. 그러면서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닙니다. 요즘 공산좌파의 지지층을 상대로 하는 모 작가 TV라는 그런 유튜브를 보면은 그 하루 종일 전편이 이 김건희의 성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눈을 봐라. 오늘은 눈을 봐라. 그게 보톡스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늘이 생겼다. 턱선을 봐라. 턱이 부어 갑상선에 이상이 생겼다. 손을 봐라. 손에 주름이 많고 너무 못생겼으니까 그 마디마디에 주사를 맞았다. 그러고 턱선 옆에 주름을 봐라. 부기가 있다. 일반 사람으로 치면은 매우 견딜 수 없을 만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은 언론의 자유란 입장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북두 시민혁명군이 볼적에 거기에 나오는 여성 패널이라든가 혹은 남성들도 최소한 보톡스는 맞았거나 아니면은 성형을 한 얼굴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로남불 자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치밀하게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북두 시민혁명군도 김건희나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일 개인으로 볼 적에도 너무 심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 스스로 스스로 정화를 시켜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이 범죄의 도구가 되며 또 그 도구가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사를 이야기해 볼 때 북두 시민혁명군의 경험에 의하면은 예전에 언론의 피해라는 것이 언론에 출간된 책 시리즈로 된 거, 요즘 말로 하면 한 30만원, 한 50만원 혹은 100만원 정도 되는 책을 들고 와서 사달라. 그러면서 안 사주면은 어떤 보도를 통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그 주변을 둘러보고 환경 문제라든가 기타 안전 문제에 대한 법의 경계에 있는 그런 사실들을 지적하면서 공갈 협박으로 이런 물건들을
강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젊으신 분들 한 20대는 모르겠지만 북두 시민혁명군과 같은 40, 50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론 기관에는 봉급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각자 챙겨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실로 가지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언론을 통제를 했는데, 지금 야당의 정치인이나 공산좌파들은 그때 언론 억압을 했다고, 탄압을 했다고 난리를 쳤는데, 실제로는 서민들이 그 언론 통제에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이버 레카가 예전에 우리나라의 언론의 역사이고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까지는 아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정도에서만 봉급을 줬어요. 그리고 정치 신인들, 쉽게 말하면은 야당의 사무국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봉급이 없었어요. 조직국장 이런 사람들은 봉급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털보, 김어준이 교통방송 이런 거예요. 거기에 한번 출연하려 하면은 공산좌파의 정치 신인들 혹은 민주당으로 출마하려는 정치 신인들은 거기에 한번 올라가는 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결국 이 언론의 통제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통치수단이라는 본래적인 목적을 박정희와 전두환은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북두시민혁명군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언론의 혼탁 혹은 정치인의 혼탁은 결국 언론사에게 피해를 주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서민들이 그 언론이라는 사이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이비 언론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언론 기자증을 가지고 댕기고, 곧 얼마 전에 창립된 중소규모의 언론사들은 그 시절에 그 기자들이라든가 언론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봉급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인터넷 언론사들도 북두 시민혁명군이 파악을 할 적에는 봉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잡지사 이런 데는 봉급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유사 잡지에 표지에 사진을 내주고, 표지에 얼굴 사진을 내주고 그 이력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그런 광고비 대가로 받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런 유튜브의 환경과 언론이 공산좌파들이 자기들이 활개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정치 세력들이나 언론인들이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정화하고 절제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청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도 때를 기다리면서 언론을 통제할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좀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바로 행정권의 포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책상 물림으로 혹은 검사라는 칼을 쥔 권력자로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가 정치라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이런 정치에 너무나 무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능이 자기의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에도 큰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포자기하지 말고 아주 치밀하게 통치에 지금 언론에서 벌어지고 지금 이 무능에 기생해서 지금 언론 유튜브가 완전히 개판입니다. 김건희라는 개인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하고 집요하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바로 윤석열의 무능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사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형을 해서 사진을 올려놓고 성형을 해서 눈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이번 미국 방문에서 연합뉴스에 대해서 윤석열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개인이 사람들도 남에게 사진을 보여줄 적에는 좋은 사진을 보여주고 더구나 우스갯소리로 여자들이 결혼을 할 적에는 남자들과 찍은 사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다 삭제하거나 없애버린다고 하잖아요. 영부인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미국의 어떤 유력 인사들과 만나는 사진 중에서도 그냥 무난한 거를 선택해야지 그 흉하게 보이는 사진을 왜 그렇게 보도하느냐는 겁니다. 영부인은 국가를 대표한 사람이에요. 비록 자기 기자들이라든가 언론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평이라든가 그런 거를 올릴 때 사진하고 그런 공공연하게 올리는 사진하고 구별할 능력도 언론사가 없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연합통신에 그 사진을 올린 사람에게 대해서 고의성이 없다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실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아주 중벌로 다스려야 됩니다. 언론에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그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은 윤석열의 무능에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언론 환경을 바로잡지 않는다면은 이런 언론 환경 탓으로 다시 언론 통제 내지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정부는 검사 시절 범죄가 확실한 범죄자들을 상대로 너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면서 구속시켜가지고 불 때까지 감옥에 이어놓는 그런 정치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채찍과 당근이란 이름으로 채찍을 칠 때는 채찍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부를 정말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책상 물림의 민주주의라는데 매몰되지 마시고 현실은 아주 각박하다, 이런 거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저도 북두시민혁명군도 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구독자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 나의 이런 방송을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선을 오락가락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스스로 어떤 자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쩌면은 사람의 욕망이 그 이성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위와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굉장히 절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런 품위와 응원이 저에게 큰 용기가 되고 또 방송의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